옛날 거대한 도마뱀들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넷플릭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때, 아시아 대륙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와 충돌하고 그 둘은 영원한 이웃이 되었죠. 뭐라고요? 네, 지금 저는 거대한 땅덩어리로서 바다를 떠다니던 때부터의 매혹적인 인도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9번. 고대에 진보된 외과 수술. 만약 성형술이 현대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놀라게 되실 거예요. 인도는 2500년 전, 무려 기원전 6세기쯤에 이미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인도에는 수슈르타라는 뛰어난 의사가 살고 있었죠.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외과 수술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의 저서 수슈르타 삼히타는 정말 대단한 책이죠. 이 책은 1100가지가 넘는 질병과 온갖 약용식물, 수십 가지의 수술 방법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정말 놀라운 것은 코 재건술에 대해서도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만약 여러분이 고대 인도에 살고 계셨다면 코 성형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마취제 같은 건 쓰지 않았을 테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코 성형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놀라운 건 사실이죠. 8번. 최초의 다이아몬드 딜러. 18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다이아몬드 생산국이었어요. 미국의 보석학 협회에 따르면 이 귀한 원석들은 기원전 4세기에 발견되고 거래되었다고 하죠. 물론 그 당시에는 대량 채굴과 다이아몬드 가공이 힘들었기 때문에 공급량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수요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로 러시아, 보츠와나,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나라들이 다이아몬드 생산에 앞장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금을 사랑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도가 거의 1000년 동안 다이아몬드 독점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멋지지 않나요? 7번. 최초 문명들 중 하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명화된 도시 생활은 인도에서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론 인도인들이 중앙난방 시스템 같은 것을 가졌을 리는 없죠. 물론 필요했을 리도 없었겠지만요. 하지만 인더스 문명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명들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고대 역사 백과사전에는 기원전 2600년 즈음에 인더스 지역에 수십 개의 문명화된 마을과 도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인도인들은 꽤 안락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집안에는 욕실과 우물이 있었고 모든 도시마다 배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여건 또한 동시대의 다른 문명들보다 훨씬 좋았죠. 게다가 고대 인도인들은 과학자들이 오늘날까지도 해독할 수 없는 신비한 문자 체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 고대 문자들에는 무슨 놀라운 일들이 감춰져 있을까요? 6번. 시대를 앞서간 문명. 사회적인 여건에 대해 말해보자면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까지 지속된 베다 시대의 인도는 아마도 그 당시의 다른 모든 문명보다 가장 평등한 사회였을 겁니다. 물론 여전히 가부장적이긴 했지만 여성들은 많은 존경을 받았고 현자가 되거나 선각자도 될 수 있었으며 남성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았고 모든 종류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죠. 그때는 중매결혼 같은 제도도 없었어요. 훨씬 후에야 생겨났죠. 그리고 여성들이 연설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토론은 거의 열리지 않을 정도였죠. 여성들의 말을 듣다니 인도 남성들은 참 현명했네요. 들으셨나요, 남성분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다 시대가 인도 역사의 황금기였던 것 같네요. 5번. 가장 중요한 숫자.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중요한 숫자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좀 곤란해질걸요? 자, 수수께끼는 그만하고 질문의 답은 0입니다. 0의 개념과 그 규칙은 기원 후 7세기경 인도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그 전에는 무에 대한 개념은 숫자로 여겨지지도 않았죠. 정수들 사이에는 빈 공간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0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랐던 것 같네요. 카드가 빠져나가고 난 제 통장 잔고를 보고 있을 때처럼 말이죠. 네, 편리 말이죠.
4번. 깨끗한 모발. 샴푸라는 단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단어를 몇 번 크게 소리내어 말해보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만약 이 단어가 외국어처럼 들린다면 아마 진짜로 외국어라서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분이라면 이 단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샴푸라는 말은 힌디어인 참포에서 유래했는데요. 마사지하다 또는 주무르다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 역사가인 스트라보는 처음으로 이 머리 주무르기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샴푸하는 것은 인도인들 사이에서만 흔한 일이었죠. 그 당시 인도인들은 머리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허브나 추출물로 마사지하고 물로 씻어냈답니다. 1000년이나 지난 19세기가 되어서야 샴푸하는 관습이 유럽에 전해졌죠. 정말 오래 걸렸네요. 3번. 수학과 천문학 천재. 기원전 1500년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고대 인도에서는 수학과 천문학이 두 가지 주요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인도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이 기원 후 5세기경 인도에 살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아리아브하타였고 그는 많은 후기 연구의 토대가 된 천문학 논문을 썼죠. 그가 태양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지구 중심 모델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아브하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많은 개념들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1년의 길이를 거의 분 단위까지 계산했고 원주일의 값을 알아냈고 달과 행성들이 빛나는 이유가 햇빛이 반사돼서 그런 거라는 것도 설명했죠. 5세기에 살았던 사람치곤 대단하죠? 2번. 게임의 선구자. 체스 둘 줄 아시나요? 체스를 못한다고 해도 그게 뭔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체스의 조상도 인도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고대 게임은 차투랑가라고 불렸고 그것은 기원 후 6세기경에 시작되었죠. 아무도 이 게임의 정확한 규칙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의 생김새로 미루어 볼 때 이 게임이 체스나 다른 비슷한 게임들과 예를 들어 일본 쇼기와 같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거예요. 또 다른 고전적인 보드게임은 뱀과 사다리입니다.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13세기 인도 게임인 목샤파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아이들에게 악덕, 뱀의 형상, 그리고 미덕, 사다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게임 한 판 하실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1번. 작은 섬에서 시작됨. 인도는 항상 아대륙은 아니었습니다. 약 1억 년 전 공룡시대에는 그곳은 사실 섬이었죠. 초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후 인도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북쪽으로 이동했고 약 5천만 년 만에 현재의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룡들은 그때쯤에 이미 멸종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다음에 일어났는지 볼 수 없었는데요. 거대한 인도섬이 아시아 대륙과 엄청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 충격은 정말 대단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거의 순식간에 만들어졌죠. 네, 그렇게 해서 세계 최연소 산맥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현재 아대륙이 된 인도는 여전히 북쪽을 향해 천천히 전진하고 있어서 에베레스트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는 작년보다 몇 밀리미터 아니면 몇 센티미터 더 커졌죠. 그렇다면 산악인들이 정상에 오르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겠군요. 빨리 정상에 올라 버킷리스트를 달성하는 게 좋겠는걸요. 여러분은 인도의 역사에 관한 다른 놀랄만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